안녕하십니까. 주식잔소리 정재윤입니다. 오늘 한 주의 마지막 날인데요. 금요일이죠. 시장은 상당히 좀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우선 지수가 1934.45포인트 약 0.67% 하락을 하고 있고요. 코스닥 시장은 517.14포인트 약 1%가 넘게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거래소 시장 상당히 좀 안 좋고요.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의 대량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. 430억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. 상당히 좀 기관이 지수 올라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껄끄러운 그런 주체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전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누누이 지수는 못 올라간다.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은 한 번쯤은 덜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작년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. 결국엔 1930포인트대 저점을 일단은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. 이탈했다라는 얘기는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식잔소리는요,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전화상담은요, 02-3153-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문자는 무료 문자입니다. 013-3366-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무료 문자입니다. 무료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요. 문자를 보내줄 때는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보내주셔야지만 좀 더 확실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. www.cntv.co.kr 이쪽으로 좀 접속을 하시게 되면 우측에 종목상담 신청 배너가 있습니다. 그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종목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는데요. 그곳에 올려주셔도 실시간이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종목입니다. 상신 EDP예요. 5,240원에 3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. 자, 중소형 부품주도 일단은 매매를 하셨는데 많이 빠졌었습니다. 많이 빠져 내려오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기술적인 반등의 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구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매수가가 5,240원입니다. 5,240원이면 약 한 5% 정도 손실권역이신데요. 우선 지금 단기적으로만 좀 보게 된다라면 이거 4,900원 정도, 이 4,900원을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4,900원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목표가는 좀 크게 잡는 것보다는 작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약 한 5,400원에서 5,500원 정도 전고점 자리대죠. 이 자리대를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자, 다음 종목은 딜리네요. 2,735원에 2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. 자, 3D 프린팅 관련 섹터로 좀 분류가 되면서 최근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. 자, 딜리를 보면 한 차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 지금 현재 저점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약 한 2,400원 정도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2,400원 정도로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이게 하락을 한 이후에 되돌림 자리대가 나오고 있는데 이 하락을 한 이후에 되돌림 자리대는 절반의 되돌림이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.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죠. 결국 말씀드렸던 2,400원 자리대가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한 번쯤은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2,4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권역이죠. 약 한 2,700원 정도 매수가 부분이죠. 그 정도 일단 단기적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다음 종목은 대한전선이에요. 4,200원에 4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. 자, 대한전선 한번 보겠습니다. 대한전선을 보시게 되면
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. 자,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그리고 감자를 했네요. 감자를 하고 유상증자를 했습니다. 그죠? 작년에 했죠. 2012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결국에 보게 된다라면 올해 이제 들어오게 됐을 때 주가는 지속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원인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. 자, 기업 분석을 보시게 되면 스냅샷이 있죠.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빨간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죠? 단기 순이익 이 부분들만 보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 2012년도는 5,780억의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.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도 이 폭을 좀 넘어서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. 적자의 폭이 3분기까지만 5,100억대의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에 대한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위험합니다, 이 주식. 왜? 여기 보게 된다면 과거에는 일부 잠식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잠식입니다. 단기 잠식. 이 완전 잠식이 됐다라는 얘기는 돈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런 종목, 이런 종목군들 매매하시면 결국에는 주식 돈 못 법니다. 차라리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4,200원인데 지금 주가가 2,000원대입니다. 반토막 정도가 났는데 그 반토막도 지키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좀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결국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하세요. 그게 훨씬 더 좋고 주가가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,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. 교체 매매 하시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다음 종목은 동국 SNC입니다. 4,570원에 비중 2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. 자, 차트를 한번 볼게요. 동국 SNC를 좀 보시게 되면 자, 4,570원이면 약간의 수익 중이죠. 지금 동국 SNC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가 그려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시장이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전고점 자리대에 대한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즉 4,700원대, 4,800원대에 대한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. 결국에는 이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봤을 땐 약 한 5,200원대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근데 매수가가 4,570원이란 말이죠. 4,570원이면 기준 라인대를 약 한 4,350원 정도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이 4,350원짜리대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다음 종목은 소리바다네요. 3,600원에 2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. 자, 소리바다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소리바다를 좀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1월 20일경에 13%대 장중에 급락이 좀 나왔었습니다. 그리고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숨고리가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결국엔 이 2,900원짜리대까지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2,900원짜리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2,900원짜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 3,6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.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유리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2,9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3,300원 정도대, 3,300원대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다음 종목은 이렌텍입니다. 이렌텍을 7,7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. 비중이 10%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자, 이렌텍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렌텍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죠. 이렌텍도 무선 충전에 대한 기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올해는 아마도 무선 충전 관련주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. 근데 결국 이 이렌텍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박스권역입니다. 즉 6,500원에서
8,400원대 이 자리대 박스권역으로 조금 기간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. 이 6,400원대, 6,500원대로 밀려 내려오게 되면 단가를 조금 낮추시고요. 그리고 8,400원대 이 자리대고 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해주는 전략, 이 박스권에 대한 트레이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좀 이거는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7,700원이라면 약 한 5%가 약간 안 되는 손실권역이시거든요. 아마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보고 좀 길게 보시는 전략 제가 조금 제안을 해드리고 싶으니까 좀 여유 있게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다음 종목은 삼성엔지니어링이에요. 매수가가 7만원에 비중은 30%를 말씀을 하셨습니다. 자, 삼성엔지니어링을 좀 보시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거든요. 자,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하락 추세대가 꾸준하게 유지가 됐어요. 실적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. 근데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면 많이 올라가게 되면 73,000원에서 77,000원짜리대까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73,000원에 77,000원입니다. 1차, 2차 목표가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7만원이면 약 1% 정도 수익권역이시란 말이에요. 약 67,000원 정도 때 이 자리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한번 들고 가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자, 다음 종목은 제닉이에요. 제닉을 19,500원에 2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. 자, 제닉도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. 마스크팩에 대한 부분들, 이 부분들이 제닉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었었습니다. 실적에 대한 추이를 조금 더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 하락 조정을 짓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결국에는 지금 이 종목도 박스인데 박스 상단권역보다는 조금 중심 가격이죠. 한 21,000원 정도 때, 이 21,000원 정도 때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자리대죠. 17,000원대, 이 17,000원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됩니다.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요 자리대를 이탈을, 즉 17,300원 자리대를 이탈하게 되면 아마 17,000원을 깨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약 한 2만원 정도, 단기적으로 보면 2만원 정도를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이에요. 자, 다음 종목은 네이버입니다. 네이버가 71만원의 비중은 2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. 자, 네이버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네이버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. 자, 71만원입니다. 그죠? 71만원인데 시세의 흐름들은 네이버는 끝났다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격 조정도 좀 필요하고요. 매물 소화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, 자, 최근에 수급을 보시게 되면 이 네이버가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땐 외국인 쪽에서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었습니다.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매수에서 매도로 좀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러한 모습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엔 좀 힘들다. 결국에는 65만원짜리대죠. 이 65만 5천원짜리대 66만원이네요. 66만원에서 75만원, 74만원 이 자리대 박스권역으로 조금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저 66만원짜리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한 마디 더 빠지겠죠? 그럼 60만원 깨진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66만원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아보게 되면 74만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다음 종목은 만도네요. 자, 만도를 15만 5천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.
목표가, 손절가가 궁금합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, 자, 만두를 한번 볼게요. 15만 5천 원이다 라고 하면 상당히 오래돼 있는, 오래전에 매수를 한 부분들입니다. 자,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추세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미 기억을 하실 거고요. 그리고 이 저점이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박스권 마냥 폭만큼 밀린다라는 점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. 매도의 타이밍을 놓치신 거예요.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 때 급락이 나왔을 때에도 12월 19일 날 급락이 나왔었습니다. 그리고 난 이후에 20일 날 방송 출연했었죠. 박 PD의 드림 하이. 그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목표가 13만 원 잡아드렸단 말이죠. 13만 원대 오면 때리고 나오자. 그럼 13만 5천 원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죠.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라면 절대로 못 갑니다.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돼요. 그래서 쉬고 있단 말이죠. 만약에 이 종목 11만 8천 원 깨면은 좀 더 밀릴 수 있습니다. 11만 8천 원이 깨져버리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. 그 자리 때는 아마도 한 10만 원대 정도까지도, 11만 원대 이 자리 때까지도 밀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일단 추세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만도는 올해도 성장이 꾸준하게 좀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도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왕 손절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그나마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결국엔 손절가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. 의미가 없어 보이고 조금 더 보유를 해서 우선적으로는 한 13만 5천 원, 14만 원짜리 때, 이 자리대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음 종목이에요. 다음 종목은 코스모화학이네요. 코스모화학을 1,500원에 5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. 자, 코스모화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스모화학을 보시게 되면 1,500원이란 말이죠. 1,5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면 이 종목도 약간의 좀 손절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. 그죠?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. 조정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. 바닥은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손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. 손절은 큰 의미가 없고 좀 여유 있게 보세요. 여유 있게 좀 길게 8,000원에서 8,500원 이 자리대까지 일단 좀 여유 있게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 이 종목도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우리산업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우리산업 같은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죽지는 않고 있습니다. 가격 조정을 받고 나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매물사를 진행하고 나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코스모학도 일정 부분의 이 테마의 흐름들은 좀 탈 수도 있어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의 여유를 좀 가지고 기다려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이에요. 다음 종목은 벽산입니다. 벽산 2,69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. 50%를 매수를 하셨는데 자, 벽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벽산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상당히 좀 밀려 내려오고 있네요. 지금 주가가 조금 더 밀려 내려올 것 같습니다. 한 2,400원대 후반권역까지 한 번쯤 좀 밀려 내려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 벽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 지금 리모델링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죠.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결국은 한 2,450원, 2,400원 이 자리대에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까지 좀 봐야 되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렇게 돼서 나중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2,700원대까지 다시 반등이 나올 겁니다. 그때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보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다음 종목은 대림산업이네요. 97,500원에 6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. 상당히 비중을 크게 매수를 하셨는데, 자, 대림산업 한번 볼게요. 자,
최근에 급락이 나왔던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. 지금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에요. 자, 대림산업의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대림산업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.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그나마 견조하기 때문에 밀리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근데 최근에 시장에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. 대림산업도 뭐 어닝 쇼크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에 대해서 탄력을 좀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 97,000원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. 조금 더 길게 좀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. 자, 단기적으로 낙폭과대 이후에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1차 11선, 2차 21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결국 이 주가의 흐름들로 아마도 진행되지 않겠느냐, 당분간. 즉, 8만원, 78,000원에서부터 한 86,000원. 이 자리에서 박스의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, 지금 만약에 리스크 관리가 안 되실 것 같아요. 60%니까, 지금. 제가 봤을 때는 이거 78,000원 이 자리 때 깨면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건설주 같은 경우도 한동안은 주가 상승을 하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.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이 소요가 상당히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술적 반등 말씀드렸습니다. 85,000원 정도 때 이 자리 때까지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자, 다음 종목은 스카이라이프입니다. 스카이라이프를 29,950원에 10%를 매수를 하셨어요. 자, 스카이라이프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29,950원이죠. 많이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나선 기간 조정을 좀 받을 거예요. 자, 기간 조정을 받을 건데 나름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뭐 크게 이탈하면서 급락의 흐름들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꾸준하게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보시게 되면 재작년에 658억, 2013년에 2,01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. 올해 같은 경우도 약 10%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라면 아마도 10%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면 어느 정도 이 26,000원 이 자리 때는 이탈되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. 근데 상승을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결국에는 저항대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 한 32,000원에서 33,000원 이 자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자리를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돌파를 해준다라면 괜찮은 부분들인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군들을 좀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.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. 자, 마지막 잔소리는요. 설 연휴를 앞두고 관망하자입니다. 좀 다소 늦은 감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. 지수가 좀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지수가 좀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전히 여러분들 이 자신감을 좀 가지셔야 될 거예요. 지금은 지수장이 아니라 종목장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수장은 실적이 좋았을 때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들이 많을 때 올라갑니다. 삼성전자 안 좋아요. 시총 상위 종목군들 다 안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수 못 올라갑니다. 당분간. 자, 제가 내일이죠. 토요일이죠. 예병군 멘토님하고 정재훈 멘토 접니다. 정예사단이죠. 강연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. 2014년도 승부지에 대한 강연회를 할 겁니다. 장소는요, 금융투자교육원 7층에서 할 거고요.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의도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현장 접수고요. 무료입니다. 무료니까 많이 참여들 해주시고요. 문의사항은 1577-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후 2시에 진행하니까요. 많이들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, 그리고 종목, 매매 스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나름대로 상당히 좀 좋은 고급 정보들 말씀드리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자,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.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